정부와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가짜 뉴스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는 계속해서 SNS상에 떠돌고 있죠. 우리 정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뭐 늘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예.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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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에서는 이 가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거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들에 대한 그 신속한 조치 그리고 정확한 팩트 체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언론사와 포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정부의 노력들 그리고 정보 제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언론사 대표들 계속해서 위원장님 만나시고 계시다는 뉴스도 기사도 예, 예. 제가 봤는데 예, 예. 말이죠. 그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그러면은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체크하시는 거죠? 그 저희들이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과학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 확인된 팩트와 그 다른 것들 그리고 과학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적으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게 그 거짓이라는 것들이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여러 보고도 받으시고 직접 이런저런 내용도 점검하실 텐데 예,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위원장님 기억하실 때 야, 이 뉴스는 정말 심각한 뉴스다라고 이렇게 생각됐던 혹시 그런 가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본 거는요. 그 유튜버가 예. 그 몰래카메라를 만들면서 환자복을 입고 그 도망가고 뒤에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연출을 해서 찍어서 그 유튜브 예. 그 방송을 하려다가 예. 적발이 돼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결국은 현실과 다르게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황과 다르게 과장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는 병원을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 부분 참 그런 내용들 참 많이 예. 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범법행위거든요. 그리고 그 정부의 방역 활동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의 이동 동선 예, 이 예. 초기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정부에서는 브리핑을 하면서도 예. 개인의 신상이 또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처음에는 그 정보를 좀 제한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뉴스 또 이런저런 그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부터 아마 방통위에서도 또 예. 각별하게 긴장하고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에서는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확진 받기 전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는지는 뭐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가지도 않은 곳을 갔다고 한다거나
뭐 접촉 그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갔다면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이 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그동안 저희도 늘 이런 가짜 뉴스에는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현재 가짜뉴스에 언급되고 있는 해당 족보는 존재하지 않는 족보입니다. 사실인지 진짜인지 조금 확실히 좀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걱정되고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저런 뉴스를 보시면 요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같은 지상파 또는 뭐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 이걸 직접 보시기보다는 모바일 예, 전화기를 통해서 유튜브 이런 걸 또 많이 보니까 예. 저런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는 좀 나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동영상 제작이 손쉽고요. 예. 유포가 빠르고 또 최근에는 광고가 붙게 됨으로써 동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면 수익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일들이 쉽고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뉴스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경찰청에서 그 의뢰를 해서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삭제를 한 그 피 묻은 그 마스크 마스크가 사건들. 발견됐다. 아. 그리고 최근에도 방심위에서 그 통신심의와 관련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 신속하게 심의를 하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가짜뉴스 유포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예.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게 그 예를 들어 확진이 되지 않은 분을 확진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 환자가 다녀가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거나 특정 업무 시설, 뭐 그 영업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확진 환자들이 다녀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유포되면은 당장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영업장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상당한 영업상 손실을 받게 되고 이건 업무방해 행위가 예. 되는 거고요. 그 이 정보와 관련된 이 통계와 관련된 잘못된 뉴스들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나 국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다가 수사당국에 의해서 적발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어리거나 젊은 사람일 경우가 많고 재미삼아, 흥미삼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예. 예전엔 그런 경우에 뭐 선처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이제는 안 그러는 거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천명을 하고 그 입장을 지켜나가야만이 그런 행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같은 장난으로 하는 행위들이 방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지돼야만이 국민의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가 예. 이제 SNS, 예. 이른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방을 통해서 많이 또 전달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다 가짜 뉴스를 전달받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고 예. 또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접촉, 예, 예. 또 여기에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예. 최근에 이쪽 대표분들도 만나신 거죠. 이 가짜 뉴스 예, 관련해서 예, 예. 어떤 이야기 하셨고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포탈을 방문을 해서는요. 일단 국민들이 기존의 미디어, 방송이나 신문을 보는 것보다 더 익숙하게 포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으로는 그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이 질병의 확산과 관련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실 것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를 들면 뭐 선별진료소를 그 맵에 내비게이션 맵에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들도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그 팩트 체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 네이버나 다음에 첫 화면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 아주 흔쾌히 이에 응하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첫 화면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의 팩트 체크한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까지 한 내용들을 예,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털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관 협력이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방송통신위원장과 포털 사이트의 대표가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체크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첫 화면에 이게 떠 있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더 보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뭐 김치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중국산 김치 먹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 이 절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내용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저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런 가짜 뉴스들. 저런 부분들이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서도 대응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통신 이용자분들이 이런 건 너무 황당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주시고 그 스스로 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서 이 망을 통해서 SNS 망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또 이 공적인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팩트 체크 이것들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예. 팩트 체크. 예, 팩트 체크가 꼭 언론사만의 몫이 아니라 예. 온 국민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립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닙니다. 참기름을 몸에 바르거나 먹으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예, 저도 뭐 참기름 좋아합니다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불꽃놀이나 폭죽에서 나오는 연기로 예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생양파를 잘라서 실내에 놓아두면 예방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따라했다는 분들이 또 나는 이걸 따라했다라고 자신의 또 SNS에 올린다거나 예. 이 가짜 뉴스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민간요법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정보량도 많아지고 전파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 주셨던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들이 국민들이 쉽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더 이 폐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계속 저는 귓가를 맴도는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팩트 체크. 이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팩트 체크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사업으로 그 민간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센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을 하면은 저희들은 거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AI를 통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예. 뭐 그리고 결과를 또 그 미디어로 전파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갖춘 이 플랫폼, 그러니까 팩트체크 센터를 국민들이 운영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플랫폼에 그러니까 팩트체크 센터에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예. 지금 올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온 국민이 함께하는 팩트 체크 사업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요한 계기가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확산 사태가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나오셨는데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 팩트 체크 사업 가짜 뉴스의 엄정 대응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올 한해 우리 방통위원회는 이 사업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 시청자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은 차원에서 국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이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일단 방지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아주 평상시 임무고요. 보다 크게는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어느 한 분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이 미디어 산업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벌려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 작년에 제가 그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이 소상공업자들의 TV 광고를 선정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광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광고 프로그램을 그 방송 광고에 게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같은 재원으로 소상공인들도 도와주고 또 그 재원이 방송사로 들어감으로 해서 방송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들을 벌였고 그리고 그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분들을 만나 뵀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말씀을 예. 하고 해서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도움을 드렸다라는 자부심을 잠깐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사업도 그처럼 이 국민들 그리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